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사실 목요일에 너무 뭐 삼성전자 4만전자가 됐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그리고 다행히 금요일장에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증시 앞으로의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 자, 저희와 함께 증시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신 오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뭐 책 이것도 배워봤냐? 아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거 알려주셔서 제가 오프닝에서 해봤어요. 선생님 증시 체크 해주셔야죠. 증시 체크. 요새는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경주마 장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 난 거 바로 하고 움직여야 된다 했는데 진짜로 불과 며칠 전에 한 사흘 전에 움직였던 종목 보면은 다 조정받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하루 이틀 만에 어쨌든 수익을 챙기든가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 다시 오는 장세예요. 그럼 이게 갑자기 1번 말이 뒤로 가고 꼴찌가 1등 말 가고 지금 우리는 경마장의 경주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우량주가 아닙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그런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잡주든 뭔가 저가 투기주든 나한테 큰 수익 주는 게 블루칩이다. 이게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1, 2등 뭐 SK하이닉스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 뭐해? 노사한 그냥 잘 타이밍 잡아야만 겨우 수익 나는 그런 종목보다는 뭐 요새 SG, SCT텍, 옛날 동양물산이 이제 TYM으로 바꾼 거, 네. 동양 트랙터. 오늘 5,000원 급등하길래 이것도 한 번, 두 번, 이것도 4,000원 팔고 다시 사서 지금 오늘에서 1, 2, 3 해갖고 때려고 그 때린 거를 뭐 대ITI나 퍼스텍이나 SY, 이제 SY 스트텍은 6,000원에 팔았더니 상한가를 한 번 더 가. 와, 1번 말이 끝날 줄 알았더니 더 치고 나가네.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현재는 테마장의 경주마 놀이기 게임이 저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계속된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이 경주마 장세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틀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요일 장에 이제 만기일 변동성 때문인지 삼성전자는 겨우겨우냐 이제 하반 경직성이 있다 했는데 4만전자 구경을 시켰단 말이죠. 이제 다시는 안 볼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저께 목요일 인위적인 옵션 만기 이용해서 죽여놓은 걸 내가 수요일 날 이런 얘기 했을까? 어느 날 2, 3일 만에 10%나 20% 급등하는 파동이 있을 거다. 삼성전자가. 그 파동이 나와야 이제 지수단의 바닥을 모두 안심을 할 거고, 나는 삼성그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이 그런 애 같아서 삼성전자 거버넌스 자료를 카페에다 올려드렸어. 이제 삼성전자를 쪼개는 작업이 들어가나 봐라. 우리는 삼성생명 금융지주는 이미 얘기해드렸잖아. 네네. 그러면 삼성 바이오를 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나 그다음 뭐랄까 싱크탱크한테 네.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뭐 의뢰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할 때 여러분들 그 해외의 유명한 컨설턴트한테 그 의뢰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걔네들은 다른 호흡이 있어갖고, 지금 LG그룹이 그 컨설팅 하는데 이름 유명한 데인데, 거기 때문에 폭망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호흡으로 해갖고 컨설턴트 주면서 피는 받아먹고 그것 때문에 해갖고 그 기업 그룹 망가지게 만드는 이런 그 설계자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만전자 만드는 시나리오, 반도체 업황 나빠도 상관없어. 나스닥만 가면 돼. 분할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거버넌스 게임이 삼성그룹도 저렇게 손만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사자 본 게 하나의 징후 같아서 여러분들 레스고 하십시오 해갖고 오늘은 무조건 상방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모처럼 뭐 한 어저께 49,900원이니까 54,000원까지 가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 6만 전자 치고 해야 돼. 근데 선생님,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갔으면 괜찮은데 2,400선이 붕괴가 됐다가 이제 우리가 반등이 좀 나와 준 거잖아요. 그래도 또 상승폭 살짝 반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주긴 했지만 시원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보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워낙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늘의 매수세가 얼마나 유의미한가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체크 포인트일 것 같은데 한 며칠 정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될까요? 나는 며칠이 아니라 그냥 가격대로 6만 전자 뚫어야 돼. 그냥 6만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 그거 어렵지 않아. 뭐 3일만 해도 만들 수 있고 다음 주에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거 하나가 삼성전자를 땡기면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은 또 물이 좀 덜 들어오게 되는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되니까. 삼성전자와 소부장을 한 덩어리를 봐. 그게 가면 주도주 쉬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 3월까지 여기에서 경주만 왔다 갔다 하자고 하잖아요. 우주항공, 네. 우크라이나 재건, 네. 원전, 로봇. 오늘은 로봇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치고 나갔어. 그리고 먼저 간 우주항공은 좀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은 아직까지 그 뭐라 그럴까 중심,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이 이게 치고 나가지 않는데 나는 여기도 우크라이나가 모멘텀을 줄 것 같아. 네. 어떤 모멘텀이냐? 여러분들 그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에서 우크라이나를 약간 겁박을 하면 얘네들 반드시 원전 건설하고 핵 개발한다고 그럴 거야. 그러면 이게 누가 대상이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때 이제 한전기술하고 현대건설이 들어가고 이때 웨스팅 문제는 여기서 풀릴 것 같아. 그게 이제 조만간 나올 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이 급등하는 여기서 상한가 종목들이 막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는 2차 전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근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삼성전자 거버넌스 말씀하신 거 정리하고 반도체 소비량 얘기하고 그다음 트럼프 시대 이제 여기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상승을 할지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삼성전자 우리가 그 삼성생명 금융 지주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같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삼성생명 금융지주 시나리오를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해도 좀 국민들 눈치도 보고 국회의원들이 딴지거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국회는 그 삼성생명법은 그거 이용우 그 갖다 얘기해서 그 국회의원이 이번에 22기 선거에서 떨어졌어. 두 분이 그 삼성생명법을 가장 추천했던 분이 다들 낙마를 하셨어. 그래갖고 그 부분은 이제 삼성생명법은 나는 폐기 수준이라고 봐.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삼성그룹이 이번 주가 낮은 기회를 이용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 이거를 처리하는지 볼래. 어떻게 처리할까요? 삼성물산 지분을.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특수관계인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5%만 지배를 해. 이거를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 8.5를 갖고 오면 13% 이상 되잖아. 네. 그건 분명히 할 것 같아. 그러면 삼성생명이 갖고 오면 8.5를 뭐로 갖고 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 32%, 삼성물산이 43%, 두 가지 축이 딱 있어. 네. 그럼 43% 제일 많은 거를 일로 블록딜을 해버리지. 그 작업하는 순간에 8만전자 간다. 그것부터 먼저 푸나보지. 그리고 나서 거기 재원 갖고 삼성화재만 갖다 해서 지주 만들려면 상장사는 30%. 그 다음에 비상자는 50% 이상 보유를 해야 돼. 지금 뭐 자산운용 카드나 다 그 70% 다 맞춰서 증권도 삼성화재만 14%인가 15%야. 그러면 그 15% 갖고 오는 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판 거 갖고 충분히 갖고 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끌개가 나는 그 디데이를 노릴 것 같아. 디데이? 어떤 디데이? 발표하는 디데이. 그러니까 근데 어떤 뭔가 그거를 발표할 때 그런 회사 같은 데서 뭔가 그런 걸 발표할 때 그런 유의미한 날짜를 잡잖아요. 내년 창립기념일, 3월 회장된 날. 뭐 이런 내년 식으로. 3월 주청 아니면 연말 연초 신년사.
그럴 수도 있겠다. 1월 1일 하면서 그때. 지금 주가도 박살이고 하니까 주주 정책을 우리 좀 그때 새로운 그러니까 뉴 삼성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결정을 그러니까 요새 사당단 그 교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연말에 인사이동 있잖아요. 아니 원래는 일주일 전에 한다고 그랬어. 근데 안 하고 있잖아. 왜 안 하지? 한꺼번에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현대차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가 요것도 연말 연초 신년사 아니면 그 트럼프 행정부 취임식 전후에서 그날도 같이 맞출 수도 있어. 같이가 형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 왜냐하면 삼성그룹이 로비를 해리슨한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게 또 같이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지금 가까이에서 특수팀 로비팀을 꾸려갖고 올인을 하면서 거기 자금도 배분해야 되고 거기 전문가도 확보해서 요번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로비의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해. 이분이 장사꾼이니까 그래? 들어왔어? 그러면 단추 눌러줘. 안 들어와? 때려. 분명히 그럴 거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지금 내가 최근에 현대차 주가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예고해 드린 것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일은 무조건 두들겨 패. 뭐 우리 주한미군 등급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내가 그런 분석하는 거 참 허망하다. 내가 어떤 분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화당 지역구에 뭐 많아 갖고 그 보조금 이거 잘 안 될 수 있어. 근데 이 트럼프 스타일은 무조건 한다고 그 협박은 끝까지 갈 것 같아. 그 기세를 아무도 누르지 못해서 요번에 제가 심지어는 삼성 SDI도 28만 원대 산 거 26만 원대 손절하라까지 어저께 올라갈 때 오늘 다시 급락을 하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에 엔솔 하고 호재 나올 때 때리십시오 반드시 급락시킬 겁니다. 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하냐? 심지어는 중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공장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시키고 뭐 하면 보조금 말고 보조금은 X를 치더라도 다른 걸로 혜택 줄 거라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먼저 들어와서 안에서 경쟁해. 거기에서 그러면 정책적으로 법인세라든지 뭐 세금으로 내가 뭐 다른 걸로 커버해 줄게. 그 작업이 내년도 들어가나 볼래. 그럼 그때까지는 때리는 게 먼저야. 그럼 때리는 거는 주가는 급락을 한다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신년사나 아니면 트럼프 취임 때 맞춰서 어떻게 지배구조를 발표를 할지 거버넌스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0%가 아무도 안 믿어. 그게 55,000원, 56,000원 정도야. 그게 1차 반등 예상 지점이잖아요. 근데 20% 넘으면 6만 원이야. 그러면 이건 예의가 달라져. 그쵸. 그러면 이게 다들 그러면 그때 소부장은 어떤 그림이냐면 내가 두 가지 종목 갖고 삼성전자가 요번에 49,900원이니까 55,000원, 6만원, 65,000원, 7만원 이렇게 그려. 봐봐. 55,000원까지 갈 때는 안 믿어. 6만원 같이 가도 한 반만 믿어. 안 믿어. 다시 빠져나고 봐. 근데 이거 뚫고 가면 이건 진짜다라고 그럴 거야. 그럼 발표 시점은 이때 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소부장은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 쳐 12,000원대 때리라고 그랬어. 요번에 9,000원대 다시 사자 그랬어. 이게 7,000원대까지 빠졌어. 요거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깨면서 여기는 더 빠져. 네. 네. 소부장이 다 그래. 네. 쌍바라지. 네. 그런데 얘가 6만 원까지 갈 때 12,000원 안 와. 응? 더 뺀 것들은. 그러면 9,000원과 10,000원 사이에 나는 무조건 반을 때려버릴래. 산단가. 퀄리타스 반도체, HPS 뭐 다 비슷하게. 그러다가 여기서 6만이 저항이나 지지가 되는 모양이 나오고 수급이 돌았으면 이게 이제 치고 나간다고. 그럼 그 사이에는 삼성전자 소부장은
우리가 주로 집중하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거에 반대 세상이야. 롱숏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올라가. 그럼 먼저 간 거 치워. 여기서도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고 2차 전지는 계속 빠져. 바닥 확인하는 데는 1월이나 3월이야. 그러니까 소부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집중하는 재건, 원전, 우주항공 이 섹터의 롱숏이다. 그런데 6만전자가 저항이나 지지가 되면서 7만전자를 가는 건 거버넌스 값밖에 없어.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업황은 내년까지 해결이 안 돼. 20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거 갖고도 해결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뚝 빠지면 삼성전자 또 그냥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 SK하이닉스가. 그거는 HPSB는 그래도 잘 견디는데 한미반도체가 마탱이가는 게 그거야. 한미반도. 우리가 11만 원대 때리라고 그랬거든. 네. 그리고 전에는 9만 원을 지지했어. 8만 원까지 빠졌어. 잘못하면 7자도 온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확실한 바닥이 아직 확인이 안 돼. 엔비디아 갖고도 안 돼. 엔비디아 갖고도 안 돼.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두 축이 네. 아 이제는 트럼프 정부에서 때리는 거 겁났는데 괜찮네. 지금 보면 오늘 속보였던 게 뭐야? 우리나라 관찰국에 집어넣는 거 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때릴 거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선생님 일단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게 삼성전자 땡길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대두 잡고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나는 대두는 3% 잡을래. 3%. 그리고 10%의 3분의 1 정도야. 10% 오를 때 예를 들어서 5만 5천 원 갔어. 네. 5만 4천 원이나 3,500원이면 끊어버릴래. 다시 또 4만 구경시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것 끊지 않고 다시 해서 10%가 아니라 20%짜리가 나와야 돼. 이게 N자가 나오는지 내년 1월 말까지 볼래. SK하이닉스는 여기가 17만 원, 20만 원이야. 그래서 오늘 저점 대비 20%대를 딱 계산을 해봤어. 삼성전자 6만 원, SK하이닉스 20만 원. 이건 고점. 이거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면 미국 테슬라, 엔비디아가 다시 같이 가줘야 돼. 둘이 롱숏 되면 안 돼. 그거 확인하는데도 저는 1, 4분기 지나야 돼. 그러면 1, 4분기 지나면 이게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야. 네. 그러면 중국 시진핑하고의 어떤 노이즈, 어떻게 싸우는지가 이제 대충 그때쯤 되면 강요들이 다 결정이 되지 않겠어? 요번에 국방부 장관 듣보잡됐는데 이분은 또 안 될 것 같네, 보니까. 성 관련돼 갖고 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다 뭐라 그럴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다 듣보잡이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불확실성 같아. 그럼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선생님 거버넌스적인 측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전략을 주셨던 부분인데 그건 계속 유효.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우리가 볼 만한 건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대들을 잡아가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아니 근데 그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냥 7만 전자 넘을 때까지 추세로 가세요. 분명히 그 카드 나와요. 기간은 얼마나? 1년 접으면 되지 뭐. SK하이닉스도 선생님 분명히 이번에 하락할 때 분할 매수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20% 30%는 매수했는데 한 16만 원대 오면 또 한 반 매수하려고 했더니 바로 돌리네. 그러면 여기서는 사진 것만 갖고 단타할래. 왜냐면 할 게 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것들 우리 소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잡주라고 취급하는 게 나는 최고의 블루칩입니다. 지금은 먹어주는 게 최고의 우량주고 블루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 다들 이 고민이잖아.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네네. 삼성전자 어떻게 이게 다 전체적인 게 해답이 없다는 얘기야. 해답이 나오려고 그러면 갔다 3월에서 5월달 사이에 중국이 미국이 치는데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어깨 잡고 랄랄룰루 하면 어떡할래? 때리는 줄 알았더니 트럼프가 저기 김정은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야? 이거 상상해봤어?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이런 쪽에 살짝 어떤 걸 흘리냐면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미국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뭐 하면 공정경제 같이 시키겠다라는 거 지금 또 이렇게 밑밥을 까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같은 현대차 공장 다 들어오겠잖아. 중국 바이두 또 들어가면 어떡해? 그럼 안에서 가장 골 때리는, 그럼 미국은 일자리 창출하고 니네들끼리 싸워라. 대신 제품값 낮아서 우리 메이드 인 아메리카 관련돼 갖고 얘네들이 그걸 알아.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 게 별로 없어. 얘네들이 반도체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싸게 만들어 갖고 뭔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이 작업은 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드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먹을 때리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갖다 얘기해서 작용 반작용으로 실제는 또 어떤 계약을 하고 어떤 조건에서는 니네들 허용을 해줘. 이게 나는 내년 3월이나 5월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 그럼 선생님, 그래 2차 전지 꼭 짚어볼게요. 2차 전지는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하긴 했어요. 우리가 방송에서도. 아니 1월 20일 당분간 빠질 거니까. 근데 에코프로는 우리가 2번 단타했는데 이번에는 6만 원 게임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네. 오늘 6만 1,000원 딱 찍고 돌아섰어. 그래서 7만 원대에서 8만 원을 매도를 잡고 네. 6만 5천 원과 5만 5천 원을 동그라미에서 하실 분들 하고 삼성 SDI는 24만원에서 22만원 동그라미 잡고 하고 엔솔은 37만 원과 35만 원에서는 동그라미 잡고 사는 건 반대하지 않겠어. 근데 수익률 게임이 우리가 주도하는 우주항공이나 이런 거에 반에 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실 분들은 나눠서 사십시오. 근데 선생님,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 공화당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IRA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다라고 하니까 굳이 IRA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철폐하는 게 맞는 거다. 아니 난 트럼프 정부는 철폐해.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가 사실 전기차의 가장 최고봉인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 폐지하는 게 맞아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아니, 작년에 7월에 올해 7월에 테슬라는 그걸 보관하면서 해지 전략으로 트럼프 밀은 거야. 그럼 트럼프가 전기차 부분에 마이너스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20% 잡아봐. 주가나 전체 내 재산은 마이너스 20. 스페이스X나 다른 거하고 100을 먹겠다고 하는 분야. 그러면 우리 그쪽의 에너지에다 집중해야지. 테슬라는 그래서 요번에 350불 갈 때 다 때리고 나 그래서 정확하게 20% 빼본 거야. 그게 얼마냐? 280불이야. 그럼 300에서 280불 난 테슬라 살래. 그거만큼 요번에 고점에서 그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래. 그 사이에는 우리 우주항공 UFO ETF에 1, 2등만 하자고. 네. 선생님 그러면 2차 전지주들 중에서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페이스X에도 엮여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어렵겠죠?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트럼프 시대에는 바이두까지 가면 바이두하고 엔솔하고 삼성이 경쟁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2차 전지가 사실 차이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우주에는 그 차만큼은 그 에너지는 안 나와. 그리고 이건 또 너무 먼 얘기야. 그게 진짜 있으려면 달나라 건설해야 돼. 달러. 그럼 많이 들어가. 근데 그거는 10년 안에 되겠냐? 꿈만 그렇지. 대충 실현은 2040에서 50년 정도 돼야 가능할 거니까 물론 주가는 뭐 앞당겨서 간다고 그러지만 그건 너무 앞당겨야 돼. 그러니까 쏘는 것부터만 보자고. 쏘는 것부터만. 그래서 거기에서 저궤도 위성 통한 데이터 센터나 통신 뭐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10년 잡자고. 그냥 달나라는 20년 잡자고. 요렇게
속도를 잡으면 대충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SK 이노베이션 중에서 할 만한 거는 없다. 하지 말자. 아니 지금 우리 경주마 그 집중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자금을 뺏기냐. 아니 그 왜냐면 다 그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워낙 많고 아니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거를 법안을 폐기하고 하려면 어차피 내후년 정도 돼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하시라고. 지금 시장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갖다 해서 확실하게 맞아야 돼. 그걸 맞지도 않아. 그런데 에너지도 안 들어와.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지 아직까지 불확실한 걸 왜 건들겠어. 그리고 소부장주가 다 박살났어 이미 빈집털이. 그럼 그게 오히려 그거 하는 게 나아. 소부장 하는 게 2차 전지부터보다. 그러니까 대안들이 많잖아. 그렇죠. 돈은 한정돼 있어. 이거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늪에 빠져 있어. 언제 개선될지 몰라. 진짜 보조금 철폐 안 하네. 안 하네. 확인이 돼야지. 그때 하자고. 아니 근데 그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요? 나와요?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 위치가 손절하고 나오기 때문에 나라면 그게 예를 들어서 50% 이상 수준이야. 손실이. 그럼 딴 거 가도 안 돼. 그분은 1년에 3년 주무시라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하세요. 다른 거에서 수익금 갖고 계속 그 적립직을 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기회를 잡는데 3년 잡아야 돼. 1년이 아니야. 그쪽은 50%면 50% 이상이면.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좀 전업투자 촉이 있어 직관이. 그러면 반을 끊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한 30% 끊어갖고 가는 쪽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복구했어. 그럼 그 복구한 금액만큼만 가는 거야.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자금은 절대 집어넣지 말라고. 신규 자금은 멀떡이 많은 자리에다가 그쵸. 조정할 때 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가는 종목도 마찬가지야. 꼭 급등할 때 하지 좀 마. 어떤 분이 하나오션을 27,000원 살 때 안 사고, 34,000원 살할 때 안 사고, 4만원, 39,000원, 4만원 막 치고 나가는데 하겠대. 그거 왜 하세요, 그러면? 왜? 트럼프가 전화할 줄 몰랐으니까. 왜 몰라? 그거는 상상에 복잡하게 보면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는 저 대만 해협에 여러 가지 하는데 군함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징후, 초기 조건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한테 왜 술이 맡겨? 나는 이게 구축함도 건조도 맡길 것 같아. 그럼 사야지 지금.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하나우선이 여기서 10만 원 가. 네. 중간에 이런 때 사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4만 원, 4만 원짜리 내놨잖아. 3만 7, 8천에 다시 들어가라고 했잖아. 이때 들어가시라고. 이게 그리고 다시 여기보다 다시 올라. 그럼 4만 5천 원, 5만 8원. 그럼 여기가 또 지지선이야. 요때 사시라고. 따라가지 좀 마세요. 그것만 지켜도 됩니다. 네. 이제 사람 심리가 이제 갈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나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로템 놓쳤는데 하셨던 분들도 지금 따라가면 나중에 현대로템 이만큼 오른 것처럼 하나오션도 오를 테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자금 배분을 해. 이거 귀신같이 못 맞추겠어. 그럼 30%만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20% 빠질 때마다 추가 더 들어가. 아예 마인드를 바꿔보라고. 근데 되게 뭔가 공격적이네요. 적극적. 그러니까 이거 꼭지 저가 고가를 귀신같이 못 맞춘다고. 전업 투자자도 못 맞추는데. 선생님도 못 맞추시는 거죠? 나도 못 맞추지. 확률적으로 어떤 때는 귀신같이 신난다 잘 맞다가도 띵 맞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나는 위치 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 121선에서 높을수록 아차하는 순간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120선 밑에 있어. 네. 이건 떨어져 봤자 사망각도 아니야. 조금만 다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120 이게 50이나 더블 가 있어. 반토막 될 수 있다. 그런 위치만 리스크 관리 조절을 하시면 된다고. 선생님 방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딱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 하나 시스템이 금요일장 기준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3만 원에서 2만 7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22선이 얼마인가 봐. 먼저. 네. 그러면 하나 시스템 바자 17,000원, 18,000원에 사는 게 단결에 3만 원까지 갔어. 그러니까.
그럼 3만 원대 다 팔아라고 했어. 그러면 얘의 전략은 내가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보겠어. 먼저 120선이 얼마가 본다. 121선이 지금 19,000원이야. 19,000원짜리가 지금 29,000원, 3만 원이야. 이격이 얼마나 커? 그럼 얘는 나는 어떤 생각, 120선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면 3만 원과 2만 원이야. 25,000원 반 정도는 언제든지 두들겨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25,000원을 하단에 마지노선을 잡고, 그 다음에 그러면 3만 원과 2만 원 여기 중간값이 얼마야 또? 75%인 거야. 27,000원이야. 3만 원 떼는 거 27,000원에 다시 들어가. 근데 더 빠질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거를 하실 분은 3% 5% 데드 잡으라고. 내가 상승 파동에서 이거 20%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질문하실 분들은 내가 산 단가에 3% 5% 7% 끊으세요. 그런 질문을 하실 분들은 나는 27,000원에 들어갔어. 냅둬. 25,000원 하면 2배 사. 이렇게 할래. 그러면 3만 원 판 거를 27,000원에 다 들어가? 아니란 말이야. 배분을 하는 거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요렇게 트레이딩의 시스템 구조를, 그러니까 상승의 추세가 쫙 갈 때 그 중간 과정의 변동성은 귀신이 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면으로 넓히라고. 그러면서 대응하고, 나는 샀는데 20, 30%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3% 5% 데드 잡고 끊고 다시 떨어지면 20%는 다시 사는데, 어떤 거는 3% 끊었는데 그 단가를 바로 치고 또 급등하는 거 있어. 끊은 단가가 매수 단가야. 그런 스킬을 적응하셔서 싸우시라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데 그 순간적인 그 변동을 어떻게 하라고. 이미 그리고 또 질문하신 분은 다 빠진 다음에 질문해. 그럼 그거 어쩌라고. 그냥 견디세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호흡과 나의 자금 성격과 나의 그거를 선택하시라고. 그리고 이 전략은 나는 이것저것 아니에요.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갖고 3년간 이것만 때려도 좋습니다. 이쪽만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1년 만에 갈지 3년 걸릴지는 진행하는 과정을 봐야지. 오죽하면 김승현 회장이 트럼프 인맥 끝내주거든. 벌써 회장직 딱 먹잖아. 이제 미국에 올인하시는 거야. 먹을 게 보이는 거지, 회장님은. 저 우크라이나 노다지다. 저 트럼프만 잘 잡으면 전 세계 방사는 우리가 회장님 눈에 딱 보이시는 다 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직책 좀 실례다가 나 뺄 게 없다. 우리는 내가 로비 자금, 다른 데는 컨설턴트 미국에 하지만 내가 할게. 직책 잡고 이게 하나그룹이 이게 그룹이 10년 대운이 들어왔나. 맞아요. 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그 20년 수건에 대우조선해양을 하나로 봤거든요. 이제는 저 삼형제 배분을 아주 귀신같이 하실 것 같아. 돈이 막 들어와.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됐어. 또 비즈니스도 맞아. 결이 아니 맞아. 결도 맞고 이게 방산 쪽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에 다 그 로비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패밀리들이야. 다 그들에 벌써 감 잡으니까 브라더 하고 들어갈 것 같아. 브라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하고 동유럽 아도 찍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전쟁은 곧 끝난다 그래도 이제 그 유럽 연합되면서 그 유로가 되면서 그동안 얘네들이 가장 실수한 게 자국 군비 그 군사력 이런 거를 개차반을 만들어놨어. 옛날 탱크나 하면 다 독일이라고. 잠수하면 다 독일이야. 이제는 K 잠수함이야. 독일 X. 그리고 러시아 의존은 프렌드 해갖고 어떤 때는 그 독일 나토하고 그 러시아하고 옛날에는 같이 군사훈련했다. 그래요? 프렌드 하면서 같이 나오면서 러시아 가스도 받고. 그랬지. 왜? 다 그쪽이 사회주의 정당들이 다 득세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래놓고 망가진 거야. 그 사회주의자 국민을 풍요하게 막 돈 찍어갖고 국민들 그러다가 경제가 개차반됐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우파들이 막 득세하잖아. 그 사람들은 다 그것부터 삭감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러시아를 이제는 프렌드가 아니라 적으로 이제 점점 이러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돼. 군비 증강 더 할 거야. 이제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키지
유럽 연합군이 창설돼야 돼. 나토라는 게 있는데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 김수호 회장 보면 저 노다지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근데 하나 오션은 저 남중국해라든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내년 3월 5월이 키야. 그러면 가장 이제 K 잠수함 얘기 막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요새 각도 봐. 그냥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때려 사 50% 갖고만 치고받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때는 누를 때 하십시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누를 때 매수가 가능한 거죠. 27,000원, 25,000원. 그리고 다음은 그러니까 이럴 때 시작점에서 1배, 2배, 3배를 계산해. 그러면 하나 오션이 예를 들어서 27,000원. 그럼 더블, 따더블, 따따더블. 이렇게 치워놓고 그걸 그려보자고. 쭉 가나, 흔들었다 가나, 옆으로 좀 길었다 가나, 다 각자의 길을 갈 거라고 각자의 봅니다. 길.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막 두루두루해서 얘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정식적으로 이제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서서 국방부 장관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뭐 비서실장에 여자가 임명이 됐어요. 처음으로. 수지야. 수지 와이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는 극우파인 맥 게이츠.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 자기의 개인 변호사인 토드 블렌치. 그리고 국무부 장관엔 쿠바계 이민자의 아들인 대중국 매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마코 루비오 상원의장. 이게 좀 인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영해요. 머스크가 제일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야. 그러니까 듣보잡이라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봐봐. 국방부 장관을 소령 출신의 이 사람을 만약에 인선한 시각 봐. 그러면 원로 장군들은 어떻게 되겠어? 골 때리는 거지. 소령이 갑자기 별들을 다 숙청시켜버릴 테니까. 선생님 좀 미필자라 잘 모르는데 소령 위에 중령, 대령. 그 다음에 별 하나 별도 배세요. 그럼 소령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대위. 상병? 대위. 대위. 위관급이지. 그러면 완전 중간 간부네요? 소령.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 그 성문제로 잘리기 잘했지. 됐으면. 군부는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라고. 그리고 거기 또 위계질서가 엄청 강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 예를 들어서 집권 1기 2016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변의 측근들이 다 반대파나 원로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트럼프 뜻대로 못한 거야. 일기 때. 일기. 그래서 얼마나 학습을 많이 했겠냐. 내가 되면 다 갈아버릴 거야. 그래서 그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트럼프가 조폭 어떤 지역의 왕이야. 행동대장들, 나를 위해서 목숨 거는 놈들만 뽑아오는 거야. 안 봐. 반대파 무슨 그런 거 안 봐. 내 말 잘 듣고 가서 내가 하는 거보다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칼질할 수 있는 애를 뽑아버린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싹 등장해서 다독다독. 얘가 너무 심했네. 그래. 이 정도에서 우리 같이 봐주자. 그러면 두들겨 맞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아니 제너러스한 이렇게 트럼프가 되는 거지. 이 짓 할 전 세계 되고 이 짓 할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대장들을 다 뽑잖아. 그 행동대장들이 우리 기업들이나 나라들이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로비가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지금 정의선 회장이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집중하려고 일본에서 큰 행사가 있거든. 그거 다 취소해버리고 여기에 올인하겠다. 취임식 때까지. 미국에서 완전히. 그리고 오죽하면 현대차 사장을 외국인. 그러니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인 첫 CEO가 등장을 했죠. 다 똥줄 타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느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로비 절단이가 로비할 수 있는 인맥들의 짜자자자. 지금 삼성도 지금 똥줄 탈 겁니다. 저는 갑자기 물론 그 사람 상관이 됐다고 해도 왜 갑자기 외국인이 이렇게 CEO를 맡는 게 처음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인맥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룹 차원으로 보면 하나그룹 짱 시대에 지금 대운이 들어오셨습니다. 대운은 들어오면 10년 가는 거 아니에요, 수장님? 10년은 갈 것 같아요.
2030년까지는 탄탄 데려갔대. 2030년 후에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아군 들어온 게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제가 오죽하면 그